오늘 그 할 리뷰 1455회 미라클 베이비와 스폰서 필리핀 유튜버 아동 성폭력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본방을 보신 분도 있을 거고 뭐 기사를 통해 보신 분도 있을 거고 뭐 관련 얘기가 유튜브에 올라온 거를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우리나라에서 유튜버들이 동남아로 가는 콘텐츠의 방송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여행이 아니라 유흥의 목적입니다. 필리핀 룸살롱 같은 데를 간다든지 동남아 쪽에 필리핀 여자분들 앉혀놓고 뭐 하는 콘텐츠들이 많아요. 이상하게 유튜브 라이브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유행을 하나 봐, 음지에서. 근데 성인끼리 성인 콘텐츠 하는 거 뭐가 문제겠어. 여기서는 이제 아동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 뭐 공부방 연다고 해가지고 꽤 유명해졌다가 뒤에서는 뭐 애들 만지고 뭐 그랬던 사건인 것 같은데 자세한 거 내용 보면서 같이 얘기해 볼게요. 뭐랄까 사육하고 있다는 느낌? 성관계를 목적으로? 얘는 언젠가 클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범죄자가 될 여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 생태계에서는.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대요. 이들만의 생태계에서. 사실 제가 인터뷰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방송이 매일 거의 매일이에요. 하루도 쉬지 않고 했거든요. 몇 년 전 우연히 유튜브 채널에 급격히 빠져들었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밥 한 끼 나누는 삶 이런 식의 영상인가 봐. 여러분의 응원과 후원 덕에 해나가고 있다. 홍씨가 후원하게 된 유튜브 채널이 필리핀의 가난한 마을에서 빈곤 아동을 후원하는 한국인 정모씨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후원자로 시작했죠. 저는 후원자로 시작했고요. 애들을 지속적으로 보다가 하루 안 보면은 걱정되고 막 생각나고 하나봐. 근질거렸다. 근데 작년부터 이상한 마음에 걸리는 장면이 하나 올라왔대. 아주 이쁘다 애를 보면서. 마리아 생일이에요. 생일 축하해. 많은 애들 중에 유독 마리아랑 정영민이랑 같이, 정영민이 그 유튜버 주인, 늘상 붙어 다니는 경우가 많았어요.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의심이 들긴 했어요. 마리아는 초등학생이고 체격이 왜소해서 성인 남성인 정씨와 어떤 일이 생길 거라고 그러면서도 의심할 수 없었다. 흔한 말로요, 설 그런 개념이었어요. 나도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남자로서 외롭지 않냐? 또 다른 구독자 박씨인데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정씨는 술, 담배도 하지 않는 인물이고 오로지 공부방만 생각한다고 했어요. 유튜브 운영자인 정영민 씨에 대한 믿음이 그래서 높았어. 진짜 어려운 데 가서 사람들 도와주는 목적이구나 싶어서. 근데 제가 55살인데요. 말 그대로 미라클 베이비입니다. 저한테는 첫 번째 아기예요. 마리아를 만날 수 있었다는 게 저에겐 큰 행운입니다. 나중에 아기가 딱 하고 영상이 나오니까 흔한 말로 했네 라는 생각이 들었죠. 굉장한 배신감이죠. 자, 그러면서 기사가 나옵니다. 2025년 7월 2일, 2달 전이네요. 카가얀 데오로 도시에서 아동학대 및 인신매매 혐의로 한국인이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소녀는 최근에 남자의 아기를 출산했고 아기 아버지는 그 한국인이다. 확인이 됐어요. 야, 이거는 최소한 의제강간이죠. 어느 날 정씨의 채널에 어떤 아기 영상이 올라오고 인큐베이터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아기는 7개월 미숙아로 미라클 베이비라고 불렸는데 이 미라클 베이비는 무려 13살에 임신한 마리아가 14세 낳은 아이입니다. 마리아가 낳은 이 미라클 베이비의 생물학적 아빠 55이야. 야, 알람을 받나 이거. 빈민가에서 밥 한 끼를 나누던 선량한 봉사자였고 후원하던 13살 아동과 성관계를 가진 겁니다. 정앵민이 이거 어떤 새끼냐. 정씨가 남긴 기록을 바탕으로 수소문한 끝에 그를 기억하고 있다는 한 사찰을 찾았는데요. 충청북도 음성. 1990에서 1991년도 그 무렵이었고 LA 알래스카에 주지로 있었다는데요. 주지까진 아니고 교포들 상대로 하는 활동들이거든요. 그게 집 지키는 수준의 어떤 그런 것들일 텐데. 자기가 20살에 사찰 들어가서 청룡이라는 법명이 있었고요. LA와 알래스카에서 주지로 있었다. 아니 스님이 무슨 법명이 청룡이야.
중국 무협지 같은 거 많이 봤나?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네. 현실적이지 않죠, 네이밍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는 불과 4년 만에 다시 속세로 떠났다고 하는데 그 이후의 행적을 사찰에서는 알지 못한다. (5천만) 국민이 가지고 있는 주권을 강탈했는데도 이렇게 조용한 나라,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거 박근혜 정부 때 부정선거 뭐 이런 시위하고 그랬나 보다. 힘내세요, 국민이 함께해요 뭐 이러면서 뭐 시위도 했나? 단식 시위 같은 거 했나? 당시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을 해서 단식 농성하는 모습이 여러 언론에 나왔대요. 2018년까지 그래서 종교인 출신의 시민운동가로 활동을 했다.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확인된 정앵민이의 행적은 인천 영종도 살면서 이제 배달일한 겁니다. 정앵민 씨의 옛 동료 보겠습니다. 공항 가까운 데가 여기니까 여기서 일자리 구하고 배달까지 하게 됐다 이렇게 들었는데 필리핀을 왔다 갔다 했대요. 마누라 찾으러 가는구나 그런 느낌이었어요. 한국에서 이 새끼가 결혼을 못해. 그러니까 바깥으로 놔두는 느낌이 더라고요. 되게 꾸준하게 해서요. 수입이 좀 상위권이었어요. 한 22년까지 하셨던 것 같아요. 겨울에 마지막에 간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어디로요? 필리핀이요. 코로나가 풀린 2022년경 정앵민이가 필리핀으로 건너간 이유는 다름 아닌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아, 얘는 진작부터 계획이 있었나 보다. 코로나 끝날 때를 대비해서 돈을 좀 모으고 있나 보다. 그죠? 그러다가 코로나 풀리면서 해외로 나갈 수 있게 되니까 바로 이제 돈 싸들고 가버리는 거지. 오랫동안 계획한 일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 막 브이로그 같은 거 올리는 거야. 예, 제 채널을 시작하게 된 원인이 제가 오랫동안 싱글로 살면서 고민했던 거, 이렇게 살다가 구독사 할 것 같다. 제 나름대로 구독사 하지 않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정앵민이는 제일 처음에 필리핀 여자 만들기 컨셉으로 갔어요. 여성 만나는 만남 이런 거 촬영하고 콘텐츠 했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정앵민의 유튜브 채널은 초창기 컨셉이 필리핀의 젊은 아가씨들과 친분을 쌓는 영상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네요. 요즘도 이렇게 하는 채널들이 꽤 있습니다. 17살이죠. 당신은 굿걸, 굿걸. 17살 된 여학생이 노점에서 장사하는데 옆에 앉아서 하루 종일 대화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금기시되는 행동이라고 할까. 나이 많은 싱글남들을 이미 잠재적인 성범죄자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오죽하면 한국에선 시선앵간이라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미친 새끼구만. 앵민게이 이거. 어느 지인이 제안한 거죠. 후원 채널로 전환하는 건 어떻겠냐, 그런 제안을 했어요. 카가얀 데오로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를 사람들한테 물어봤겠죠. 그 지역을 들어간 거예요. 직접 공부방 한다고 시작했는데 거기서 후원금이 500, 500, 2천, 한 3천 정도 모인 거죠. 이곳은 한국인들이 만들어서 운영하는 공부방입니다. 공부방이 120명도 정도 되는 아이들로 꽉 찼습니다. 원래는 필리핀의 여성들과 친분 쌓으며 고독사하지 않기 위해 시작한 정앵민의 유튜브 채널은 거듭 거절당하던 중 지인의 추천으로 필리핀 아동 후원 채널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2달 전 그가 필리핀 정부에 의해 체포돼서 폐쇄되기 전까지 2023년 초부터 시작한 정앵민의 공부방은 매일 100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밥을 나눠주며 꾸준히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터뷰하던 홍 씨가 저녁 6시 되자 갑자기 분주해졌어요. 지금 잠시만요. 제가요 6시 반부터 이 후원금을 전달해야 돼요. 500페소인데요. 이게 12,000원 정도 전달이 이렇게. 방송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돈 전달이거든요. 실수가 있으면 안 돼요. 정영민 오빠 감사합니다. 뭐 이게 약간 엑셀 느낌 나네. 감사합니다. 이거 뭐 애들 시켜서 하는 거야? 홍 씨는 다른 후원자들과 함께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운영 중이라는데 후원자에게서 이제는 새 채널 운영자가 된 홍 씨.
한국에서 후원자들이 보낸 돈을 그날그날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홍씨가 채팅창에 후원 금액을 입력하자 현지의 스텝이 후원 금액을 지폐로 아이들에게 지급했고, 아이들은 후원해준 후원자의 닉네임 부르면서 감사합니다라고 카메라에다가 한국말로 인사를 해요. 정씨의 공부방이 없어져 갈 곳 없어진 아이들을 위해 자신들이 새로운 공부방을 열었다는 홍씨. 공부방이 없어졌으니까요, 우리마저 만약에 없어지면은, 그래서 일단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정씨의 공부방은 폐쇄됐지만 컨텐츠는 계속됩니다. 여러 필리핀 빈곤 아동 유튜브 후원 채널에서 후원해왔다는 40대 이주은이란 사람도 있는데요, 놀라운 제보를 합니다. 갑자기 다들 공부방이니 뭐니 한 거예요. 따라간 거죠, 경향을. 애들을 모아요. 여학생들 중심으로 피딩을 해요. 밥을 줘요. 그리고 용돈 주고 마지막에 이게 컨텐츠예요. 거의 모든 채널이. 이게 공부방이 아니에요, 사실. 김호철님 사랑해요? 막 이지랄 하네. 호철 오빠 사랑해.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이지랄 하네. 애들 시켜가지고 또. 이런 씨발 진짜. 엑셀 방송하는 거네. 필리핀 미성년자 엑셀. 단순히 정영민 개인의 이탈이 아니라 훨씬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제가 볼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가해자가 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일들이 예고편에 불과하다. 자, 현지로 가보네요. 인천공항에서 필리핀 정씨가 살던 지역까지는 수도인 마닐라를 거쳐 총 10시간 걸리는 먼 지역입니다. 필리핀 민다나오 섬, 공항에서 1시간을 이동하면 카가얀데 오로시에 도착한다. 그곳에서도 관광객이 거의 오지 않는 외지고 오지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다는 정영민. 정영민이 오기 전에는 한국인이 있었나요? 대부분 한국 규민들은 이런 데 안 살아요. 위험하니까. 이 지역에 쓰레기 야치장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쓰레기 버리면 분리수거해서 그걸로 먹고 사는 그런 동네예요. 하루 수입 얼마나 되나요? 때에 따라 달라. 400페소 해. 이렇게 길을 가는데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거리에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사람들 쉽게 볼 수 있고, 빈민들이 모여 사는 무허가 마을에 정영민이 들어간 게 2022년 말. 영어 할 줄 알아요? 조금요. 아, 애들 맨발이네. 정영민 알아요? 예전에 공부방 했어요. 정영민은 방이 저쪽이에요. 유튜브 채널에 후원자들이 보낸 돈으로 공부방 마련해서 애들 공부시키고 그랬는데, 이 새끼의 범행을 가장 먼저 눈치챈 것도 이 공부방의 애들이래요. 우리가 들어가는 소리 못 들었어. 친구랑 둘이 깜짝 놀랐어. 정영민, 이 새끼 옷 벗었어. 마리아 우리 안 보려고 뒤돌아 누워 있었어. 마리아뿐 아니라 인터뷰에 응한 두 아이도 정씨에게 충격적인 일을 당했다. 둘은 방에 있었고 난 옆에 있었어. 마리아 정영민 무릎에 앉아. 그리고 정영민 영상에 나온 장면 해도 되냐? 물어봐. 성인물 장난치면 안 되겠다. 성인물에서 본 장면 해도 되냐? 소름 끼쳤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마리아 손을 꼬집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민감한 부위를 발로 차는 거. 이건 또 뭐야? 뭐야 이게? 아이들과 장난치던 정영민이 갑자기 와서 제 민감한 부위를 발로 찼어요. 가끔 손으로 엉덩이 때리기도 했어요. 이렇게 해요. 사람이 엉덩이 때리잖아요. 발로 찌르는 것처럼 한다고요? 그래서 피하느라 옆에 세워둔 박스랑 쌀 같은 거 다 쓰러지고 그랬어요. 약간 좀 성적으로 문제 있는 새끼이구나 또. 얘기 계속 들어보면은 선생님으로 일했을 때 야단도 많이 맞았어요. 특히 우리가 작은 실수라도 하면은 바로 화를 내요. 저는 그만두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면 형편이 더 힘들어져서 거기서 그만둘 수가 없어요. 후원 때문에. 애들이 공부도 하면서 돈까지 받으니까. 마리아를 만나보기로 합니다. 애 낳은 애예요. 반가워요. 마리아 애기예요? 네, 이름이 조이예요. 7개월 미숙아로 태어났다. 건강은 하다. 딸이 이런 일 당하고 있을 때 엄마는 두바이에서 가정부로 일하면서 돈 벌고 있었다. 또 다른 데 있었구나. 나한테도 말을 안 했어요. 우리가 눈치를 챈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화가 많이 났어요. 하지만 이미 임신 5개월이라는데 어떻게 해요. 학교를 그만뒀어요. 이 문제로. 말이 안 돼 얘가.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얘 좀 봐. 세뇌됐나봐. 앵민이가 감옥에서 나왔으면 좋겠대. 정영민이 나오길 바란대요. 주민센터 3번 다녀왔고 파출소 2번 갔다 왔어요. 언니입니다. 그리고 5번 이상 국가수사국에 다녀왔어요. 하지만 경찰 쪽에서 아무 행동이 없어요. 증거도 냈는데. 이거 봐라. 약간 이거 지금 그 동남아 정명석이야. 느낌이. 사이비 종교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사이비 종교도 원래 시골에서 시작하거든. 조그맣게. 왜냐면은 그런 변두리 지역 사람들이 좀 순하다는 인식 때문에 속이기 좋다고 생각하나 봐. 소문도 잘 나고. 그리고 한번 설득해내면은 카르텔화 되기 좋아요. 외지에 고립돼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뭉치는. 종교적으로 너무 좋은 성질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악용하러 가는 거야. 이거 봐. 거의 정명석이야. 난 너랑 자는 게 좋아. 너는 나랑 자고 싶지 않아? 이지랄하잖아. 최초 신고자 마리아의 언니 크리스티는 사실 정영민 유튜브 채널의 최초 현지인 스텝이었다. 한국인 후원 채널에서 일하게 된 게 그때는 좋았는데. 저는 예전에 쓰레기장에서 일했어요. 그러다 정영민 만났고 저에게 큰 월급이었죠. 근데 자기 동생이 당했잖아. 그래서 신고했는데 필리핀 경찰은 왜 조치를 안 해줬냐. 피해자 임신 전일 때 충분한 증거 이미 있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정영민을 아이들에게 공부방과 교육, 음식을 제공하는 자선거로 봤어요. 아마도 그들은 다른 면만 봤기 때문에 피해자 언니의 신고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정 씨는 아기의 출산 과정, 병원의 입원, 퇴원 과정 다 유튜브로 찍어 올렸어요. 체포 직전까지 다 이런 걸 공유했다고. 이 새끼 왜 당당한 거야? 이거 지금 영상 찍어서 올린 그건가 봐요. 사람들이 물어보겠지. 무슨 일이냐?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폭행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법 체계가 다릅니다. 여기 필리핀은. 피해자가 나 피해 안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피해가 있는 겁니까? 이미 자기가 알고 있네요. 진짜 그렇게 생각 안 하면은 상대방이 라야죠. 은연중에 나오죠 말이. 피해자 맞는데 법으로 어떻게 안 된다. 알고 있네요. 의제강간은 12살까지 그런 거다. 13살부터는 그렇지 않다. 진짜? 이 사람 주장인 거야? 미성년자여도 13살 넘으면 합의하에 가능하다. 아니네요. 만 16세 아래는 성폭행으로 간주된다. 동의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의제가 되는 거죠. 14세가 출산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피해자에게 병원 측에서 사회복지개발국에 신고를 한 겁니다. 정 씨의 경우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총신형이 선고될 수 있어요. 봐봐. 여러분도 이거 신고의 기술인데 지금 언니가 신고한 건 경찰이 안 움직였잖아. 근데 병원이 신고했으니까 움직였잖아. 이런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일 없어야겠지만 어떤 피해를 입었어요. 상해를 입었어요. 병원에서 진찰받고 의사 앞에서 신고하시는 거 어떨까요? 병원은 환자가 범죄를 당해서 온 것 같으면 신고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엇빌리는 거지. 약간. 그래서 의사 동의하에 저 여기서 좀 신고해도 될까요? 그러면 경찰 오면은 의학적 소견 한 번만 얘기해 주시면 좀 도움 될 것 같다. 그런 식으로 한번 해주는 게 신고의 기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으면은 개인의 신고를 받을 때가 있고 병원이 있으면은 병원 기관의 신고를 받는 개념이 달라지잖아. 자세가 틀려요. 신고받을 때. 자, 계속 이어서 2022년 법이 개정되면서 성적 동의 연령이 16세로 하향 조정된 겁니다. 더 낮춰야 되는데.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돼 그래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정앵민이의 입장은 그럼 뭐냐? 이 새끼 뭐라 떠드나 보자. 현지 교도소 관계자. 정앵민과 얘기했는데 안타깝지만 접견 거절했어. 그가 우리와의 만남을 거절한 이유를 얘기했나요? 한국 사람들 이미 자신 판단 맞췄어. 소용없다고 해. 자기는 잘못이 없다. 하지만 내가 뭘 말해도 한국 사람들은 듣지 않을 테니 얘기 거부한다 이거야? 제보했던 제보자는
정 씨가 어떻게 범죄자가 됐는지 알 것 같다 라고 말해요. 이 사람은 후원자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사실상. 생각해보세요. 후원금이 막 수만 페소씩 들어와요.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할 수밖에 없죠. 왜 필리핀 아이들을 돕고 싶으셨던 거예요? 한국 아이들한테 500페소 줘봐요. 10,000원 되거든요? 근데 필리핀은 이 아동에게 500페소 주니까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직접 가서 터치도 막 해요.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할 수 없지만 한국 돈 몇만 원이 그곳 빈민가에서 어떤 위력을 발휘하는지 이야기하는 후원자. 정 씨가 이토록 이 지역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던 건 바로 후원자들이 보내준 돈 때문이죠. 대체 후원자들의 정체는 뭐냐? 이거 봐, 이거서 엑셀이야 이거 지금. 큰 손하고 작은 손으로 구분을 해요. 저분은 큰 손. 그대가 얼마 있다고 했지? 저는 한 2억 원 정도요? 미친놈들이구만. 보통 1,000만 원은 넘는지 그 정도예요. 그동안 기부한 돈이 수억이다. 후원자들은 새로운 후원 방식에 금방 빠졌다. 나는 인터넷 방송 보면서 억 단위 후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까지 돈이 많다고? 이거는 뭔가 조사를 더 해봐야 돼요. 세무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의심 많이 받잖아요. 후원 많이 터지는 방송 너무 비상식적으로 많이 터지면은 탈세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야. 실제로 BJ 중에 그런 제의가 들어온 적도 있다고 밝힌 사람도 있었고. 마음 약한 사람들은 무너진다. 야, 저런 데서 어떻게 살아? 완전히 돼지우리 같은 데서 살아요. 옛날에 우리 어렵게 살 때 말이야. 미국에서 후원금 밀가루 받고 그런 생각이 난대요. 내가 후원하는 아이를요? 후원하는 아이를 바로 볼 수 있고 그거 보고 언제든지 가면 만날 수 있다. 이게 이제 뭐 후원하는 아동과의 만남 자리가 아니라 접대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겠지. 이거 봐. 이철진님한테 인사하고 그럼 애들이 막 인사해. 좀 이상하다. 약간 앵벌이 느낌이야 진짜. 이게 장사가 돼서 후원이 좀 될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애들을 이렇게 전면에 내세워서 유도시키는 게 앵벌이 느낌이 좀 나네요. 기존 후원단체와 다르게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지만 하지만 이제는 후원자들이 그런 채널을 없애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후원 채널이 아니야. 저거는 후원 채널이 아니고 그냥 자기들 돈벌이에만 급급한 거야. 애들 이용해서 빈곤 포르노라고 하지. 한국인이 운영하는 후원 채널에서는 주로 여자애들이 방송에 등장해서 후원을 받고 있는데 채팅으로 춤을 추라고 요구하거나 남친을 사귀지 못하게 하는 제재도 있다. 야, 씨. 남자애들은 없죠? 채팅이 나오네. 어디 누구한테 전해주래. 남자 사귀면 그날로 끝이라고. 이 미친 새끼들 다 공범이구만. 이런 새끼들 이거. 후원 채널 소속 여성 크루원이야? 나이 좀 있어 보이는데. 남자친구 맞는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싶습니다. 애들이 또 수영복 입고도 라이브 촬영을 한대요. 98%가 60대 이상의 한국분이요. 제가 말했죠. 어떤 50대 아저씨를 이야기하면서 그 나이에도 아직도 20대 30대 찾으면은 60대 돼가지고 30대 40대를 찾을 것 같냐. 더 어려진다고 제가 얘기했죠. 영포티들한테도 얘기하는 거야. 40살 40대에 20대 찾으면은 50대에 30대를 찾지 않게 돼. 10대를 찾는다니까. 진짜로 봐봐. 여기 교보제들이 다 있잖아. 60 넘게 처먹고 지금 10대 애들한테 이러고 있잖아. 이렇게 된다니까. 다 여자애들하고 춤추고 노래하면은 돈을 주는 거예요. 남자애들은 후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적으로 여자애들이 주로 나와서 춤과 노래하고 그 자리에서 후원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식의 후원이 주로 이룹니다. 후원금은 우리 입장에서는 몇만 원이지만 가난한 집안의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의 수입에 맞먹는다. 그러면 이런 좀 어려운 집의 애들은 사실 부모가 여러 가지 이유로 애들에게 신경을 잘 못 써요. 애들과 좀 유대감이 많이 떨어지기도 해. 한마디로 애가 뭐 하는지 잘 몰라. 한 집에 살면서도.
그러니까 이런 거 해도 애가 돈 생기면 오히려 좋아합니다. 마치 문동은 엄마처럼. 그런 엄마들일 가능성이 좀 있기도 하겠죠. 아빠도 그렇고. 한국인 유튜버들 사이에서 쓰레기산의 줄임말인 쓰산이라고 불리는 세부의 한 마을인데, 한국인 후원 유튜브 채널들이 여러 들어와가지고 후원 아동 유치 경쟁이 벌어집니다. 가장 많은 유튜버들이 활동하는 곳이다. 동남아에서는 우리나라의 쓰레기를 사간다는 얘기를 어서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런 쓰레기 매립지인가? 한국 유튜버들이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어요. 아이들이랑요? 예. 일주일에 한 번 와요. 영상 촬영하고 과자 주고 사진 찍고. 마을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돕는 게 아니라 유독 더러운 곳에 있는 아이들에게만 먹을 것을 주거나 함께 촬영한다. 그러나 사실 놀랄 일은 따로 있다. 과거 A의 후원 채널 후원자였던 제보자 자신이 겪은 그 채널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이쪽 공부방에서도 정기 후원을 하고 있는데 노래방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거기서 완전히 화가 난 거야. 노래방에서 얼마 버냐고 했더니 한 달에 최소 한 4, 5천원 벌어요. 이게 지금 노래방 업장을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노래방송을 한다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애들 노래 시켜서 돈 벌고 있다는 거예요. 필리핀에서 공부방 채널을 운영한다는 유튜버 김씨, 필리핀 아내의 계정으로 서브 채널을 운영 중인데 주 컨텐츠가 노래방 채널. 엔터라는, 봐봐, 엑셀이잖아. 필리핀 젊은 성인 여성들이 나와서 춤추고 한국 가요 부르고 돈을 현금으로 현장에서 지급받는 시스템을 하고 있다. 이거 지금 유튜브 쇼츠에서 넘기다 보면은 쇼츠 라이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김씨의 이 채널에 등장하는 엔터들에게 성접대를 받을 뻔했다는 후원자. 이게 결국 또 이제 목적이기도 하고. 제작진이 현지 취재하는 동안에도 노래방 채널 라이브는 매일 밤 이어졌습니다. 밤새 해. 3시간 넘었죠. 빈민 후원 채널 운영자 김씨가 노래방 채널을 함께 운영하는 이유가 뭘까? 스트리밍이 끝나고 이 새끼 집에 찾아가 봅니다. 어디요? SBS 그 알이에요. 방송 마치고 퇴근하는 이제 크루원들 나오고 있고, 이 사람이 그 채널 주인인가 봐. 제가 무슨 가해자로 나쁜 사람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까? 팔이 왜 이렇게 짧아? 이 사람이 뭐야? 저도 개인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국에서 한국에서 와가지고 자기 촬영한다, 나쁜 사람인 척한다, 뭐 그렇게 하면서 폭로하는 식의 방송. 야, 뭐 거의 부천에다가 엑셀에다가 온갖 음지 컨셉은 다 갖고 있네요. 수익이 대단해 보이시더라고요. 예, 뭐 대단합니다. 여기는 한국 노래를 부르는 거지 뭐 술과 성상품을 파는데요, 얘가? 그런데 옷도 그렇고요. 좀 분위기가, 옷은 이쁘게 입을 수 있는 거죠.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 노래 부르게 하면 좋잖아요. 두 채널 공부방과 노래방을 같이 운영하는 게 누군가가 보기에는 아이 그렇죠, 불만이야 있겠죠 당연히. 근데 저는 유튜버입니다. 자, 그래서 말이 안 통하죠. 본론으로 들어가요. 성접대 의혹 사실이냐? 후원자들에게 숙소 잡아주고 밤에 같이 잘 여자를 채널에서 고르면, 아이 장난하지 마세요. 장난하지 마세요 진짜. 그러니까 아예 얘기하지 마세요. 예? 딱 증거 갖고 와서 얘기하세요. 아니라고 안 하네. 그러니까 뭐 그런 심리가 발동되는 거죠. 깜짝 놀랐어. 알고 왔구나. 거짓말은 또 못해요. 찔려서. 거짓말 한 게 나한테 나중에 어떻게 불리하게 작용될지 모르니까. 인정 부인이 아니고 대답을 안 하는 거죠. 증거 갖고 와라. 일부 후원자들의 모함이다. 오히려 위험한 일은 후원자들로 생긴다. 자기 후원 대상자 아이한테 찾아온 사람이 말이야 이렇게 안 와요. 그때마다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은 어디 갈지 누가 알아요. 후원자가 직접적으로 여성들에게 개별 연락한 사례들이 있어요? 많죠. 왜 없습니까? 많아요. 개인 후원자랑 이 통화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식으로 개인적인 연락을 받은 애들은 어떤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쁘고, 그 다음에 또, 하여튼, 후원자 뭐 마음에 들겠죠. 그러니까 후원을 집중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인터뷰 중 휴대폰에 저장된 미공개 영상을 하나 보여주겠대요. 지난해 한 후원자에 의해 채널이 발칵 뒤집어지는 사건이 있었다. 피해 아동과 어머니의 증언을 기록한 거다. 날짜가 언제였어요? 5월쯤. 아이가 놀라서 휴대전화를 내려놨다. 그때 본 거야? 뭔 얘기야? 12살의 한 아동을 집중적으로 후원하던 후원자가 아이랑 영상통화하던 중에 아랫도리를 내리고 이제 막 흔들어 제꼈어, 이 새끼가. 이 장면을 이제 애 엄마가 봤다. 그 후원자가 이제 변태 새끼였다. 씨발람들 나이 60 처먹고 필리핀 초등학생들 보고 이러고 있는 거야. 이 괴물 새끼들 이거. 애 부모입니다. 충격이 많이 컸어요. 한국인으로서 정말 죄송해요. 지금은 좀 어떠신가요? 자꾸 생각이 나요, 그게. 우리는 그냥 다 하느님한테 맡기기로 했어요. 신이 그런 사람을 심판할 거라고요. 후원 아동을 향한 성범죄, 또다시 신고나 조사 없이 무마되었다고 합니다. 운영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계시나요? 아까 다 말씀드렸는데? 엄마 의견 따라서 애 엄마가 어떻게 해주길 원한다. 그러면 나도 거기에 대해 충분히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일부 후원자의 문제일 뿐 운영자의 책임은 아니다. 진짜로 사고였다고 생각하면은 애들이 그런 문제에 노출되지 않게 시스템을 뭐 만든다든지 앞으로는 관리자를 따로 둬서 아이 혼자 영상통화하지 않게 하겠다든지 그런 말들이 나와야지 진짜로 그걸 운영에 생각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안 그러잖아. 그리고 또 다른 후원 채널, 박씨의 채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이번에. 엔젤을 만나기 위해 한국에서 7시간 걸쳐 그 지역에 왔다. 오로지 그 사람 목적은 에인절이에요. 어떤 여자의 이름인가 봐. 얘 아빠는 감옥에 가 있고 길에서 꽃을 팔아 생활한대. 이런 사연이 공개되고 한국에서 060 하일제가 필리핀까지 가서 엔젤을 찾았대요. 아이돌 같은 13살 아이를 60살 먹은 노인이 한국에서 만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한국에서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애집에 100, 200, 1년간 한 3천 넣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만 3천이지 뭐 더 될 것 같아요. 그 만남 이후 무슨 이유에선지 남자는 매달 아이에게 수십만 원을 보내고 있다. 그 무렵 운영자 박씨의 주선으로 이미 아이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글이 익명 게시판으로 올라온대요. 운영자 우리 박씨는 억울하다고 합니다. 야, DC네 DC. 최영철 게이가 자기 입으로 그 애랑 사랑을 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란 표현을 했어요. 막 자랑을 하고 다녀요. 성관계를 제가 알선했다면은 제가 최영철 게이를 한 번이라도 봐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나말로 이게 돈 거래가 있든 뭐가 있어야 되는데 내역은 없겠지. 후원금이었겠지. 후원금 그만큼 받았으니까 포함이겠지, 개념이. 13살 후원 아동에게 돈 주고 성관계 가졌다는 익명의 글은 사실 무근이다. 지금 과연 이 아이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걸까? 13살 엔젤과 중년의 후원자 최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만나보기로 합니다. 마닐라에서 1시간 반 떨어진 작은 도시에 사는데요. 한국인에게는 생소한 곳이다. 최씨는 여기를 어떻게 찾아갔을까? 한국 후원 유튜브 채널 알아요? 안 돼. 여러분도 참여한 적 있어요? 이때. 애들과 개인적인 연락을 나누고 여기까지 직접 찾아온다는 한국의 스폰서들. 엔젤을 찾아왔던 한 남자를 기억하는 주민이 있다. 키가 컸다. 머리카락이 없었지? 없어요. 홀라당 까진 새끼였어요. 받는 모든 건 대가가 있으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그렇게 주진 않을 거예요. 엔젤의 부모들은 직업이 없거든요. 아버진 감옥에 있고요. 자, 엔젤을 만났습니다. 이제 15인데 아, 형제가 7이야. 얼마 전에 엄마도 집 나가가지고 삼촌이 돌보고 있다. 얘야, 엔젤.
직접 연락했던 한국인 후원자가 있나요? 있대요. SNS로 연락한 사람이 있고, 그는 제가 학교를 졸업하도록 도와줬다. 최영철을 언제 처음 알게 됐어요? 2023년도요. 2년 됐구만. 요즘도 대화를 나눈다는 두 사람 최 씨와의 대화창만 잠금 설정이 돼 있습니다. 비번을 까먹었어요. 비번 때문에 메시지가 다 사라졌어요. 비밀 채팅이에요? 잘 지내냐 그러고요. 오늘 어땠냐 그래요. 말 안 할라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같이 있고 싶다고 했나요? 애인으로요? 그 사람 덕에 제 조카가 살아있어요. 야, 그러니까 이거 지금 동의했다는 느낌이잖아. 그죠? 동의했네, 동의. 강제성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치료비 내줬어요. 매달 돈을 보내는 것도 사실이다. 가난한 엔젤 가족에게는 절실했을 거겠죠? 14살이었어요. 15살 되기 전에요. 돈을 왜 주는지 알아요? 아니요. 그냥 후원자라고 했어요. 내년에는 함께 유튜브 하자는 제안도 받았대. 그가 나중에 엔젤과 유튜브를 할 건가요? 여기서 같이 지내기로 했나요? 네, 5월쯤이요. 내년 5월경에 올 거라고 얘기했대요. 16살에? 그러면 법적으로도 이제 문제 없으니까. 최씨 이 새끼 만나야 돼. 예, 서장훈 PD입니다. 서정훈 PD입니다. 화물차 운전을 하는데요. 최씨가 혼자 고시텔에 살고 있습니다. 60세라는 소문과 다르게 아직 50대 반이에요. 이게 얼마나 멋져요. 보통 남자들 말이요, 독신남 보면은 아무 사진도 없고 하늘 사진 있고 풍경 사진 있고, 근데 이렇게 하니까 멋있잖아요. 엔젤이랑 찍은 사진을 프로필에 올려놨다고? 저 독신이죠. 결혼 못했어요. 제가 40 후반에 사기당하고 해서 돈이 없거든요. 누구를 도와주면서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엔젤과의 관계를 수상하게 보는 거는 채널 운영자 박씨의 일방적인 공격이래. 말이 지금 다르죠? 그 박씨는, 운영자는 사실무근이라고만 했어. 근데 그 생각을 모르잖아, 얘가 한국에 있으니까. 이거 지금 죄수 딜레마라고 하는 겁니다. 두 명의 공범이 있잖아요. 얘네들을 분리해 이게 좀 그림이 이상한가요? 주제가 하필 이래가지고. A, B 공범이 있거든요. 격리시켜. 그래서 경찰이 얘한테 물어봐. 뭐라고 말하겠죠? 물어봐. 얘한테 말하겠죠? 얘네 둘이는 엄청 갈등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이에서. 지금 얘 편을 들어줘야 되나? 얘 편을 들어줘야 되나? 고민합니다. 근데 편을 못 들어줘요, 보통. 왜? 경찰이 거짓말해. 야, B가 지금 너에 대해 얘기 다 했어. 너 배신당했어, 임마. 그러니까 너도 지금 혼자 뒤집어 쓰게 생겼어. 너 B에 대해 알고 있는 거 말해. 그래서 이제 배신을 유도하고 B한테 가서는, 야, A가 너 다 배신했어. 지금 다 불었어. 너 이거 덤탱이 쓰기 전에 너도 아는 거 말해. 그러면은 이 격리된 공범 A, B는 고민해요. 이 경찰의 말이 사실인가? 아니면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결국 타협해. 그나마 적은 죄라도 받자. 적게 털자. 그래서 서로를 배신합니다. 그래서 사건의 내막이 드러나는 거지. 이거 지금 죄수 딜레마에 갇힌 것 같아, 둘이. 왜 유독 엔젤만 그럴까요? 이쁘니까요. 귀엽고 이쁘고 천진난만하고. 얘는 조금 뭔가 이 가능성이 있다고 해야 되나? 어떤 가능성을 보셨나요? 이 새끼 말하는 게 이상해? 그냥 조금만 이렇게 좀 이렇게 챙겨주면은 어른이 돼가지고 잘 살 수 있는 박씨 그 채널 유튜버 수상한 그런 게 있어요, 그 아저씨. 엔젤은 이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아이고 빨리 가서 쟤를 한번 만나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여권 만들어서 간 것이에요. 애를 지키러 간 거다. 서로 배치되는 말이 나와버렸죠. 박씨 유튜브 채널 주인은 이 사람이 이상한 것 같고 사실무근이다. 이 사람은 유튜브가 이상하다. 자기는 애를 지키러 간 거래, 채널 주인으로부터. 그리고 성매매는 무관한 글이다, 자기랑.
거기에 그 익명 게시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가 쓴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저는 안 봐서 모르겠는데, 안 봐서. 그저 아이가 이쁘고 걱정돼서 후원금만 보내고 있을 뿐이다. 2년간 송금한 내역을 보여줬대요. 이게 말이야, 내가 다달이 보낸 거거든요. 4만 페소가 한 돈백 돼요. 한 달에 막 두세 번씩 되는 거예요. 최고 많이 보냈던 게 한 달에 내가 한 300 보냈어요. 엔젤의 큰언니가 애를 낳았는데 병원비가 470이 나왔거든요. 그때 제가 좀 타격이 컸죠. 약간 육수 새끼 같기도 해요. 역행 빨아주는. 엔젤에게 돈을 붙이느라 배달 부업까지 했다. 월소득 300 중 200이 매달 아이에게 들어간다. 그의 후원은 조건 없는 기부가 맞는 걸까? 그냥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누구를 돕는 건 좋거든요? 좋은 일이죠.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게 나쁜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나쁘게 볼만한 그 지점이 생기는 게 내 생활에 비해 좀 과하다 싶으면은 그게 문제가 됩니다. 결국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든 후원을 받는 그쪽으로부터든 아니면 이걸 지켜보는 제3자로부터든 문제가 생겨요. 그런 말 있잖아요. 컵에 물을 따라 가득 채워서 넘친 걸로 남에게 신경 써도 충분하다. 내 컵에 물을 다 채우지도 못했는데 남을 돕는 거는 무리하고 있는 거야. 그거는 진짜 순수한 입장에서의 도움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 사람 봐봐. 지금 전형적이잖아. 만약에 이 사람 의도가 투명했다 쳐도 300 벌어서 200을 갖다 주는 게 정상적이냐고요. 예? 그러면은 인간 심리가 아쉬워지기 때문에 300 중에 100도 아니고 과반수 이상을 보내고 있는데, 그럼 이 200이 아쉬워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거를 내세우게 돼. 애한테 결국 가서 원하는 대로 조금만 안 들어주고 섭섭하게 굴면, 야, 내가 300 중에 200이나 너한테 주고 있는데 너 나한테 이래도 돼? 결국은 이 심리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남을 도와줄 때는 내가 가진 것 중에 여유의 일부를 도와주는 거야. 서로가 그래야 안전하게 돕고 도움을 받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조건 없는 기부가 맞을까? 그럴 리가 없어요. 이 기부의 양으로도 일단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부의 양부터가 이 사람은 원하는 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엔젤 만나고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랬죠. 남녀 관계로서 약속을 한 게 있어요? 약속한 건 있죠. 있습니다. 나중에 결혼하자 그렇게 약속했는데요. 머쓱한 웃음을 짓고는 잠시 뭔가를 망설인다. 걔가 내 여친한다고 아이 참 그러더라고요. 어린애가 말이야. 그러면 여자친구 해라. 그래가지고 계속 돈을 이렇게 보내게 된 거죠. 결국은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니냐. 필리핀 가서 유튜브 하실 거면 근데 왜 내년이에요? 올해 가면 제가 욕을 더 먹을 수 있거든요. 걔가 지금 15이에요. 내년에 16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괜찮아지거든. 뭐가 괜찮아요? 만 16세가 넘으면은 거의 뭐 성인은 아니지만 준성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법적으로. 정행민이가 지금 빵에 갔지만 몇 년만 지났어도 그게 죄가 안 됐을 거라고요. 내년 되면 그런 게 이제 아예 자유로워지는 거죠, 나는. 2년 전 13살짜리 애를 찾아가서 꾸준히 돈을 보내고 미래를 약속했다는 후원자 이 최씨. 이 새끼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구속된 정씨가 머물던 마을에서는 기존의 후원자들이 주축이 돼서 새로 만든 공부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라이브 시간이 다가오자 한국에 있는 홍씨와 분주히 대화를 나누는 스텝. 이분은 이제 데이지라는 분이에요. 홍민수는 공부방 운영자예요. 후원자들이 그에게 돈을 보내고 그가 저에게 보내줘요. 아이들에게 나눠주도록요. 이전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애들과 후원자 모두가 주의하고 있다. 이제는 완전 한통속화 돼가고 있나 보네요. 처음에는 유튜버의 취지를 이 공부방 사람들에게는 다 알리지 않았을 것 같아. 동의 안 할 테니까.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도 결국은 돈맛을 보게 된단 말이야. 그럼 자기들도 조금 이 사람의 의도가 추잡할지언정 우리한테 너무 큰 돈인데
조금씩 타협하면서 나중에는 한통속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조금 돼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막 이러네. 물론 저희도 걱정이 되긴 해요. 하지만 아이들이 계속 도움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나름대로 방법 찾아서 합법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국제어린이개발구호 NGO 사무국장. 저런 방식은 저도 이번에 이거 하면서 처음 봤어요. 1, 2주 단기 봉사하기 위해서 교육을 3일 정도 받거든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아무도 우리에게 고마워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라.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아예 나한테 고마워해라. 개발 아이들을 상품처럼 내세워가지고 그걸로 돈 후원받은 방식은 저도 처음 본 것 같아요. 오빠라는 말 자체도 이게 말이 안 돼요. 결국은 아동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후원자의 만족을 위한 행동인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이렇게 끝납니다. 1대1 개별 연락을 차단하는 구조가 혹시 변질되거나 할 그 모든 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전문가는 얘기한다. 1대1 뭐 이런 매칭이 차단됐어. 후원 많이 한다고 해서 원래 하던 것들을 차단하면은 그렇게 차단이 되겠습니까? 채널 주인이 따로 오픈 카톡 같은 방 파가지고 채팅창에 계속 뜨게 링크 걸어놓고 대화하면 되는 거야. 중간에서 얘기 전해주고 스케줄 잡아주고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현행법으로 잡을 수 있는 행동이 발견됐을 때 잡아쳐 넣는 수밖에 없죠. 이대로는 뭐 아직은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존나 추접하죠. 이것도 지금 한 명 그나마 그 정실한 새끼 잡혀 들어가서 취재를 한 거예요. 진작에 우리 유튜브 보는 사람들이 이런 거 있던 거 알잖아. 이렇게 애들 상대로 공부방 운영하면서 후원 땡기는 사람도 있고 아예 그냥 성인 대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 뭐 그건 좀 나아. 아예 그냥 룸사롱 같은 데 가요. 물빨 방송이라고 하거든요. 물빨방. 물고 빨고 한다 후원 받으면은. 그걸 아예 동남아 가서 하는 거야. 동남아 업소녀들을 하고. 그거 지금 쇼츠 올리면은 라이브에 떠요. 애초에 있던 거고 이건 늦은 거야 취재가. 어떻게 알아? 아니 올리면 뜬다니까. 올리다 보면은 다 그렇게 나온단 말이야. 모를 수가 없지. 조금만 보면 아는 건데. 취재가 늦은 거예요. 그리고 필리핀에서 이거를 지금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안 그러고 있죠. 자격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공부방을 열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유치원 원장 하려면은 뭐 4년제 나와야 되고 뭐 유아교육과 나와야 되고 뭐 그런 자격도 있잖아. 필리핀에서 이거 자격만 만들면 끝나는 거야. 공부방을 사설로 운영하려면은 뭐 필리핀에서 몇 년 뭐 대학 이수라든가 관련 교육 자격 이수 이런 것만 있으면은 무조건 막히는 거야. 끝나는 거야. 근데 만들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제도적으로 활동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근데 필리핀에서도 사실 이런 가난한 결손 가정 애들에 대한 대책이 난해야 할 거 아니야.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나마 한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원화로 도와주고 있다는 거는 필리핀에서 이걸 방치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 문제라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막기는 쉬워요. 막기는 쉬운데 이 유혹을 뿌리칠 수 있겠냐 이런 문제가 남아있죠.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오늘 1455회 미라클 베이비와 스폰서 필리핀 유튜버 아동 성폭력 사건 봤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사건, 이왕이면 저희가 또 살인사건 위주로 소개하는 채널이니까 살인사건 하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